안녕하세요.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이미 2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를 봐도 제 인생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것으로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첫 번째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보호막을 벗어나 새로운 집안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좋아야 뒤로도 좋다고 하는데 제 첫 번째 결혼은 예상했던 대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준비나 계획이 없이 남편과 예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7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후 아이 없이 지낸 제 삶은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엄마의 역할을 못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외부 활동에 매몰되어 저를 방치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하면서 결국 제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처와 외로움, 지지 않는 가정은 저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삶은 계속됐고 제 뒤에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아요. 내가 내 애를 못 지킨 건가요? 당연하지. 그 애는 내 뱃속에 있었어. 내가 그 애를 내 배 안에서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알겠어. 야, 그 애가 내 애가 맞기나 한 거냐? 너 솔직히 말해봐. 집도 절도 없는 것 같은 곳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 인생을 펴보겠다고 까보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약간은 부모가 되었다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포스트 데이터 인 커리언 스트링 린넨스크리프션. 포스트 컴플리트 당신이 주인을 교육하고 지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버버 하소의 멋진 집조택진 전혀 너는 너에게 게게게게 왜냐면 슈퍼 가바라게 때 미니개그게 나는 뷰퍼아 돼지롯와 성갭뜨게 실걸 방어에 나는 뷰턴라면에게 등했거든요. 이녀 겉에 못생긴 리스가 개국게까지 바른 경우가 되었으나 고르의 후킹과 후킹은 다르게 말러지고도 싶으니던 운혼의 계려 잔소를 흔대서 부시면 간비리니와 그가리 셔트백 끈으로 닌마인 핵은 뭔가 들텐다 그래서 내가 마님개로 학어다 읽고 나서야 리미정 약은 놈땡은 말을 갔어요 나 끓이면 물은 15이지. 아이도 빠진데 옆에 써요 땐 취는 느개가 필바지 벨투이가나 듀형 코려하며 비로하던 공주젠저 혼겨에은 니크게나이 휘 증발이 비아나우누아 뜨북너 이정연어 네더바니 판매하야 하야 고생화 물초내비 시력해 했기 나를리라 마장에 쓴문기려 운처 흘고 찡전 이스머킁. 집도 절도 없는 것 같은 곳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 인생을 펴보겠다고 까보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약간은 부모가 되었다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겠냐? 여보, 왜 당신이 이래? 도대체 왜 그래? 나는 정말로 당신 때문에 숨막혀 죽겠다고 아이고 정말 이런 건 뻔뻔하다. 얘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바람 나서 집 나간 내 엄마 딸인데 내가 남자를 싫어할 리가 있겠냐? 왜 억울하냐? 그럼 내가 나한테 내 엄마가 바람 나서 집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 아이, 안 그래. 나야말로 너같이 남자의 미친 여자랑 살아날 지경이야. 알아.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 여자 얘기가 왜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약점을 잡으라고 당신한테 내 어릴 적 상처 이야기 했다고 알아.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냐고. 전 남편의 의심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걷잡을 수 없이 말이야. 전 남편 의심증에 더욱 부족했던 것은 나의 집안사 있어. 우리 친정 엄마라는 여자는 제가 어렸을 때 바람 부는 거 알면서 집 나가고 엄마가 그렇게 집을 올라갔다 나서 아빠도 저를 시설에 맡기고 사라졌어. 단 무려 8살 어린 나이에 난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 그래서 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연애 시절 제 모든 어릴 적 상처를 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되려 내 발목을 붙잡을 줄은 몰랐어.
아이고, 이러다가 새 맞잡힐 거야. 아, 너, 왜 그래? 어떻게 됐다고 술 마시는 것만으로 그런 난리를 피우는 거야? 새댁이 뭘 잘못했다고. 아이 그만해라고 했는데, 성수 씨 아빠,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좀 말려주세요. 맞아도 되니까 맞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거 평범한 분노가 아니에요? 동네 슈퍼 가는데 왜 화를 내고 나가냐고?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나가?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가 사회생활하는데 화를 내고 다니지. 그럼 집에 와서 화장을 지우고 슈퍼 가고 해야 하는 거야? 아이 정말 사람이 왜 이러지? 남편의 의심과 과격한 행동은 동네 이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 왜 이러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마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이 촉을 곤두세우고 쟤를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도움에도 저는 점점 피곤해졌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희를 줄 알았지? 뼈를 못 속이다고. 너도 엄마처럼 다른 남자 생긴 거야? 그래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지? 우리 결혼 생활에 자꾸 집을 나가는 그 여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다른 남자 나는 당신과 살면서 남자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살고 싶어서 숨 쉬며 살고 싶어서 당신과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나랑 있는 거 힘들잖아.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거 당신도 힘들잖아. 근데 내가 남자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고 있잖아. 그거 당신도 힘들잖아. 그럼 내가 잘 해야지 쉬고 싶어. 내가 내 옆에서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놈팡이들을 만나느라 대가리를 굴리니까 힘든 거 아니야.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달라고 저가 청했는데도 꼼짝 안 하더라고요. 늘 했던 말, 늘 저를 괴롭히던 그 말, 다른 남자가 생겨서 자기랑 이혼하려는 거냐고. 그런 소리만 도돌리며 표처럼 계속 반복하며 더 난리한 칠 뿐이었어요. 제 인생, 그 어디에도 숨을 구멍 하나가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혼도 못하고 전 남편 옆에서 저는 하루하루 숨이 차였어요. 그쯤 다니 내 삶을 놓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게 창살 없는 감옥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끝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에 휩쓸렸다. 아, 여기요. 눈이 떴어요. 사람이 눈을 떴다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응급으로 치료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말이에요. 눈을 떠보니 전 남편이 제 앞에 있었어요. 의식을 찾은 뒤 저를 진료를 보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불며 매달리며 제가 이혼을 해달라고 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대뜸 병원에서 제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어. 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릴 적에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정말이진 놈이었는데 나는 너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 말에 따르면 화를 참는 것보다 나 또한 그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졌어. 그 사람은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한 행동이 너무 역겨웠고 나도 그와 똑같이 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더 술을 마신 게 맞아. 냉정하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했어. 우리 모두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을까? 미안해. 나 때문에 몹쓸 짓을 했다. 내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했다.
너도 나 같은 놈과 만나지 말고 멀쩡한 사람과 만나서 제대로 살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 상처받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보듬어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꽤 슬펐다.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더 큰 결핍이 되는 법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전남편과 이혼을 했어. 이혼 후로는 결코 다시 결혼 같은 것은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혼자 열심히 살아왔다. 혼자서 네일아트를 배우고 직장 생활을 해왔다. 들어가 일하고 그러다 마침내 내 가게를 마련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인류래요. 어느새 사업이 커져 있었어요. 어머나, 나는 사장님이 뭐 쌍둥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랍던지 알아? 아니, 그러면은요, 여기도 사장님이고 저기 중앙로에 있는 것도 사장님이에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대단해요. 아유, 고객님, 우리 사장님 가게가 3개예요. 3개, 얼마나 능력자이에요. 맞아요. 사업 소환이 좋고 고객들의 평이 좋아지면서 나는 직원으로 시작한 것이 제 사업으로 됐고 사업체도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늘었어요. 이혼 후에야 내 인생에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돈을 벌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 다짐을 잊어버렸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사업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결국 좋은 사람과 결혼했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2번째 시작이었어요. 재혼 후에 더 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괜찮을까 고민한 적이 많았는데 한 번 경험하면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참이에요. 무서웠던 그때가 지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기술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세요. 몸이 힘들 때가 먼저고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마음 편한 쪽으로 해 재혼을 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나이가 늦었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의 유산을 겪은 적이 있어서 아이를 갖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용기를 내어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이제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는 행복이란 길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재혼한 지 1년이 되어가던 중에 남편의 전처가 저를 찾아와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전날 꿈을 꿨는데 정말 묘한 꿈이었어요. 꿈에서는 달팽이가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묘했습니다. 달팽이들의 집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다양한 색채를 뽐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에 마치 홀린 듯이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옷을 벗고 달팽이를 만지라고 하더니 땅이 쑥 커지며 남편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생생한 꿈속에서 깨어나니 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여전히 달팽이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당신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제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지만 그저 별거 아닌 꿈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더군요. 서로 조심하자며 말하고는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3개의 가게 중 하나는 예약제로 한 시술을 하는 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직원들이 한 시스템으로 다수 인원을 동시에 시술하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제가 상주하는 첫 번째 가게를 손님으로 찾아왔었죠. 처음에는 그녀가 남편의 전조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축하를 위해 화분을 들고 오셨고 시술을 잘해주면 계속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상생을 바랐습니다. 시술을 시작할 때는 화분을 제외하고 다른 손님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미용실이나 숍에 가는 것이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 조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데 그때는 그녀가 남편의 전조라는 사실을 몰라서 가능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사람이 제 결혼 반지를 보고
너무 예쁘다며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종로 지하철역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는 곳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남편의 형님이 그곳에서 장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오, 무섭군요. 그 여자, 충격을 주려나 봐요. 왠지 무서워지네요. 남편의 전처가 전하는 말씀처럼 당신도 나의 골을 못 맞추게 조심해야 해요. 하며 들 수 없는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처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인가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나 불쾌하고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보여준 사진은 보랏빛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날짜까지 보여주며 손을 꼭 잡고 도망치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처음 사랑했던 여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옷 스타일까지 모조리 제한을 두었죠. 결국에는 왜 희선 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해주면 보라색으로 변할 때까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야기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여길 왜 왔는지 내 남편도 알고 있어요. 남편한테 말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게 하려고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큰일 나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제 카톡에는 그 사람과 결혼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SNS에서 깡을 그이 뒤졌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희선 씨를 살려주고 싶어서였다. 희선 씨, 제발 그 사람을 떠나세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좋은 추억만 남길 수 있는 지금 도망치세요. 희선 씨,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언제나 도와줄 테니까 도망쳐요. 추진성님, 제발 도망치도록 부탁합니다. 희선 씨,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라는 말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말을 듣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남편의 전처는 나에게 신념을 걸고 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남편과의 대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나는 마음이 찜찜했지만 희선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혼을 할 때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을 시켜줄 테니 신중한 결정을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 날 꾸몄지만 남편이 결국 땅 밑으로 가게 될 것이란 생각에 집으로 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걸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며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전에 결혼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저로서는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시간은 흘러갔어요. 여보, 너 정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요새 안색도 안 좋고 살도 더 빠진 것 같고 말이야. 아니야, 이름. 그냥 계절이 바뀌고 하니까? 내가 입맛이 떨어져서 그래? 여름철이라 가게에 손님도 많고 나 원래 일을 많이 하니까 밥을 잘 못 먹잖아. 이런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표정이 걸리며 남편의 불안한 눈빛은 잘 숨겨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남편의 전처를 만나는 대화 내용과 사진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불편했고 나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불편했어요. 남편이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죠. 남편도 많이 답답해했는지 그 주말에 남편이 나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신, 요즘 나에게 뭐가 서운한 거 있지? 있으면 바로 말해야 했지? 뭐냐 그래, 말 좀 해줄래? 응,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뭐가 있지? 그런 거 없다니까. 당신이야말로 자꾸 왜 그래? 아이, 왜 그래야 해?
내가 당신을 몰라?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나에게 말해봐. 서로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야지, 불어야지. 아니야. 서운한 게 뭐가 있겠어? 서운한 거 없어. 그냥 요즘 일이 좀 많고 힘들어. 그래, 나 가뜩이나 일 때문에 힘든데 당신까지 그러지 말자. 나 정말 힘들어.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영 대면대면했어요. 남편은 애써서 그걸 풀어가려고 했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한 선물을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그 선물을 열어보니 제가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원피스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너무 좋다고 했을 텐데. 남편 전처와의 대화 이후 첫사람과 같게 만들어 갈 거야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옷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말이 밀어버린 것지 거의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었네요. 저의 뜻밖의 행동에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내뱉으면서 저한테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여보, 뭐가 화가 난 게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도록 당신네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 거 알아. 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건데? 왜 나도 당신 첫사랑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당신 전체한테 했던 것처럼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여자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저리 말하자 남편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모해식이라도 한 사람처럼 남편한테 속사포로 말을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서 저는 제가 남편의 전체한테 받은 그 사진들까지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줬죠. 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당신이 이제 그런 결심을 했던 거야. 왜 당신은 첫사랑을 잊고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어떻게든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었어. 당신의 말을 먼저 듣고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겠어. 당신, 솔직히 이야기해. 이건 진짜로 당신이 만든 거야? 대답해봐. 남편에게 내가 말했는데 동시에 직감적으로 깨달았어. 우리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삶에 행복이란 진실로 없는 것 같았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내 예상과 달리 내 손을 꼭 잡고 전철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어봤어. 나는 이야기했어. 그 여자가 당신이 카톡에 올린 결혼 사진을 보고 SNS를 찾아와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여자가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별일 없는 척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 같아. 그녀는 죄책감을 느껴서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당신, 어떻게 이러는 거야?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여보. 정말로 그런 거야. 나는 거의 미쳐서 울며 진실을 이야기했어.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섰어. 그리고 당장 가자고 말했어. 다행히 그날은 가게 휴무였고 예약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울면서 가게로 향했다. 남편이 제 가게로 손해를 본 뒤 그 여자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했는지요? 당신에게 어떤 짓을 했나요?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가까워진 적이 없었나요? 남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전처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지만 전처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결혼한 남편의 말보다 전처의 말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로 들어가니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남편이 핸드폰으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가게 내부의 테이블, 의자,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 아래를 살피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낸 뒤 이야기를 해도 돼 라고 했더니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와 만난 것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화분을 선물로 줬었다 하는데요. 여전히 기억하시겠죠? 남편의 전처가. 그래도 인연이라면 손을 비워서 온다면서 제가 작은 화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또 뭔가 알고 있는 듯이 화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미처 파인 그 화분 안에 부적이 나왔어요. 와,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확인하자마자 제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정말 너무 익숙해 보인다며 여기 스토킹 의심이 있습니다. 가게 내부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증거도 있어요. 여기요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 그 여자가 한 거야? 다 그 여자가 한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며 남편의 말과 표정을 보니 이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는 그 여자와 나 혼자가 아니라 제 남편과 함께 세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도 프로그램에서나 오는 것 같은 현실이 된 거네요. 남편의 전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다거나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가 아니라 그냥 예전 여자친구였던 거였어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합성한 거였어요. 요즘 AI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몇 번 클릭하면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천만인가 등신 같다. 남편과 함께 가게로 들어가니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남편이 핸드폰으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가게 내부의 테이블, 의자,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 아래를 살피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낸 뒤 이야기를 해도 돼 라고 했더니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와 만난 것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화분을 선물로 줬었다 하는데요. 여전히 기억하시겠죠? 남편의 전처가. 아니야 자기야. 자기도 참 여자를 못 보내겠지? 나랑 이렇게 헤어진 후에 그렇게 이런 여자를 만나 결혼한 거야? 예전에 찍은 웨딩 사진이 가짜인 줄도 몰랐던 여자랑 뭐 다 절망 중이야. 당신이 한 그 말도 안 되는 짓 때문에 우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 여자한테 실수를 했는지 알아? 넌 그냥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더라. 너무 속상해. 그러고 그냥 내가 조작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눈물을 흘려주면 내 동공이 제대로 흔들리더라. 그게 과연 내 잘못일까? 너가 그냥 내 남편을 믿지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정말 무서운 여자 같지 않아? 그 여자가 날 속인 결혼사진과 모든 게 거짓이고 조작이었어. 그 여자가 한 행동에 경찰도 놀라더라고. 그 여자는 우리 남편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 여자가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한테 뭔가 장난이라고 혼인 신고 서류를 내밀었어. 그건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그런 인간을 알고서 손을 놓아야 했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제시한 혼인 서류가 장난이라고 믿었대. 상식적으로 누가 혼인 서류를 그렇게 날조할까? 그래, 상식적으로 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소맥 자격증도 너 같은 소맥조차 장난처럼 나오잖아.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았던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여자친구가 장난으로요. 서류에 서명을 한 것 같았지만 실은 혼인신고 서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혼인신고 서류라는 것도 몰랐고 사랑하는 여자를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집착하는 그녀로부터 벗어나고자 이혼을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후에 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별의 보복인 건지 아니면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에 붙잡으려 한 건지 정말 의문이 들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녀는 정말로 이성이 아니었어요. 제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이런 일을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소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어떡하죠? 피해자가 더 많을 텐데도 왜 그런 여자를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듣는 바로는 결혼 당사자 중 하나가 결혼 신고를 하려 할 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결혼 당사자는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례를 겪어보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남편과 헤어진 뒤 정신이 나간 여자가 그 집에 침입하여 신분증을 가져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과 헤어진 뒤 우연히 그가 이미 기혼자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이혼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이 나간 여자가 사문서 위조와 공정에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전했는데 그녀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향해 접근하여 남편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만만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녀는 결국 내게 나서보고 있다. 나는 너에게 다시는 행복한 순간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너는 그렇게 헤어지자고 말하는지 알아? 우리는 양쪽이 많이 닮았으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그렇게 버려버리니 정말 정신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이런 일은 언제까지 반복되나? 너와 헤어진 후 스토커가 되어 경찰서에 갔었어. 나에게만 그랬나? 그 여자는 정말 미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결혼신고서를 내 멋대로 작성해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선배, 대학 동기도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녀가 제게 보여준 그 사진,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물어봤더니 그 여자는 남편과 헤어질 때부터 그것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달라고 해도 남편은 꿈쩍도 안 했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해놓고 남편 곁에서 굴러다닌 것이었죠. 남편이 제게 화를 내면서도 진정하게 대처하는 상황에서 전처가 제 가게에 왔다고 들었을 때 그저 저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스토킹을 당했을 때 그녀의 행위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찾았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제가 저주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화분을 뒤졌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오해가 풀려나니 다행이죠. 하지만 당신, 왜 나한테 이혼한 거 좀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아꼈는지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당신은 나에게 그러며 내가 이혼 경력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단 거 알아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나는 당신이 속상할 것을 싫어해. 당신이 내 과거를 계속 뽑아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간 여자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내게 모든 것을 위해 마음을 쓴 분이었는데 그려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어 여보야. 정말 죄송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한 것에 대해 제가 그 여자의 말에 영향을 받아 너희에게 혼동스럽게 그렇게 말했으니 정말 죄송해. 나는 그 여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어. 정말 죄송해. 너무 미안하면 나한테 더 잘해줘. 내가 원하는 된장국도 자주 만들어줄게. 사실 그런 생각이 아닌 걸 내가 알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남자가 미친 짓을 했고 서류에 사진까지 있었으면 아무리 누가 와도 속을 것이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놓치지 말라며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는데 나는 의심스러워했다. 그 이후로 나는 남편만을 믿고 살았고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임신한다는 사실. 다음 달에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성별은 모르지만 남편의 성품을 닮은 이쁜 공주가 나올 것 같아. 태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된다니 정말 좋은 아이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 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다들 정말로 심한데 가족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무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들이 나를 잘 키웠어 보아 내가 이런 존재일까요? 싫어해도 여기서 나타나기 싫어한다. 그 여자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 여자를 등 뒤집었어요. 아무리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면서 병원에서 2차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여자는 결혼을 하는데 제 남편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전 남자친구들도 다 그랬대. 그러니 생각을 좀 하실까요? 그 많은 피해자들이 다 고소했다면 합의금만 해도 얼마일까요? 정말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자기야, 이제 당신은 버릴 것 다 버렸으니까 걱정 마. 우리 아이도 태어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나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우리 잘 살아보죠. 당연하지. 나도 당신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보,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님이 제 인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저도 조금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소중한 아이와 듬직한 남편이 있으니. 말입니다를 통해 제 삶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산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가 제 곁에 있으면 더 할아버지 없이 좋았겠지만 바람을 피고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여성이 나의 친정엄마이기에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려 해요. 남편은 최고의 요리사를 예약해줬어요. 거기서 몸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이 강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즐거운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기에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